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달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부 음식점에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우리가 지금 1,50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아예 기준이 없었던 영역인데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업소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규정을 만들었다라는 게 식약처 입장입니다. 네. 원래부터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했던 음식점들은 사실상 변화가 없는데요. 아름아름 출입을 허용했던 일부 영세업장들은 조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시행 일주일째를 넘어섰는데 영업장들이 이제 합법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받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설과 운영 면에서 달라지는데 업주가 일단 시설 같은 경우는 조리 공간에 반려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매장 안에서도 전용 의자, 케이지, 그리고 목줄 고정 장치 같은 이동 통제 장치를 하나는 구매를 해야 됩니다. 네. 또 분변 처리용 전용 쓰레기통을 구비를 해야 되고요. 반려동물끼리 접촉하지 않도록 테이블에 간격고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장 구조를 손보거나 장비를 마련하는 게 다 업주의 책임이 되는 거고요. 운영 기준 같은 경우도 반려동물이 들어올 때마다 접종 증명서로 확인을 해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하는 것도 업주의 몫이고 손님에게 나가는 모든 음식에는 덮개를 씌워서 이물의 혼입을 막아야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장 안의 이동 통제 역시도 이제 업주의 책임이 되는데 이 규정들이 좀 현장에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 들어봤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송찬범 씨 이야기입니다. 음료가 나갈 때 강아지 털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덮개를 다 덮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근데 저는 진짜 어렵다고 생각한 게 정말 바쁜 매장은 덮개를 씌우지 않아도 음료 나가고 치우고 하는 그 과정도 엄청나게 바쁜데 만약에 그냥 일반 손님이 40팀 있다고 생각하고 반려동물 팀이 한 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반려동물 한 팀을 위해서 40팀이 덮개를 씌워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요즘 추세는 오픈 주방이던데 오히려. 네. 그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러면 울타리 설치하라 이런 거예요? 아무튼 네. 그러면 이 기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차 같은 경우 시설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 1차는 경고이고 2차는 영업정지 15일, 많게는 한 달까지 3차는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제 직원들까지 두고 있는 업장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보름이라고 해도 직원들의 월급은 다 챙겨줘야 하는 거고 재료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감안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섣불리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건데요. 또 가장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언제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는 민원이라고 그러겠죠. 합니다. 들어보시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되게 심장 떨리거든요. 그게 그쵸. 혹시나 내가 놓치는 게 있을까봐. 근데 이런 강아지에 대한 것들은 제가 노력한다고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애견 동반에 대한 공문을 저희는 일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걸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읽어볼 텐데 그런 반려인분들이 과연 그런 걸 숙지하고 오셨을까? 그리고 오셨을 때 그걸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저희가 잠깐 놓쳤을 때 강아지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누군가 촬영하고 그걸 민원을 넣으면 저희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러면 이제 반려동물 안 받습니다. 네. 이런 데 같은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손쉽게 이제 단절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가장 놀랐던 게 법이 바뀌고 이번에 처벌까지 따르는 큰 변화가 이루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했던 카페나 음식점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아예 모르고 있는 업주들이 많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별도 안내라던가 계도 기간도 없었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온 공문 한 장이 전부였는데요. 특히 고령의 업주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또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송찬범 씨 같은 경우도 이 제도를 알게 된 게 시행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또 데리고 찾아온 시민들도 그대로 집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라도 이렇게 공문을 좀 보내주고 이렇게 확인 부탁드린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저희가 다 찾아봐야 되고 인스타그램이고 네이버고 제가 많이 올려는 놨지만 또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원래 될 거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다시 발걸음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 데리고 어디 멀리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저는 알고 있어서 막 정말 할 거면 한 6개월 전부터라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네. 네. 그러니까 식약처 설명을 보면 2023년 4월부터 2년 동안 약 300개 업장을 대상으로 이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으로 시범 사업을 한 건데요. 그때 이제 위생이나 안전 문제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제도화를 했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다만 그 업장들은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만을 가지고 전국의 영업장을 대상으로 확대를 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 네. 결국은 이번에도 정책 변화에 대한 준비나 책임이나 설명은 다 자영업자의 몫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의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이제 반발의 목소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고맙습니다.